안녕하세요, 코인킹 이진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지금의 가상화폐들의 시세가 언제 다시 급등할지 알려드리고 자산시장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분석 정보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변동 조짐을 보이는 코인인데요. 영상 마지막에 이 코인 공개하면서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오늘 중요한 정보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가상화폐들의 시세가 일제히 급등하려면 비트코인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가상화폐들의 대장격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세가 올라야 다른 코인들도 일제히 상승을 할 수 있죠. 그럼 비트코인이 언제쯤 다시 급등을 시작할까요?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비워드 이벤트의 힌트가 있습니다. 비워드 이벤트에서는요, 일론 머스크와 잭 도시 그리고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을 지지하며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관련 인프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며, 그중 캐시 우드가 한 발언 중에는 비트코인이 금과 현존하는 금융 시스템보다 친환경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 말했고요. 그에 맞춰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재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6월 13일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50%가 확인이 된다면 결제 재개를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확인하고자 비트코인 마이닝 협회에서는 과거의 오래된 채굴 데이터를 재분석하고 현재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알아내기 위해 갤럭시 디지털, 비트파이브, LLC 등 17개의 전세계 거대 채굴 기업과 민간 채굴업자들을 조사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7월 1일 나온 보고서에는 현재 비트코인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56%에 달한다고 집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6월 13일에 말한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달성이 된 것인데요. 어제 비워드 이벤트에서 일론 머스크는 왜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재개를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과거 비트코인 결제를 취소한 이유와 아직 비트코인의 보유분 90%를 판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7월 1일에 비트코인 마이닝 협회의 보고서를 보자마자 결제 재개를 하였겠죠. 제가 생각한 결제 수단 취소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판매로 비트코인을 사들였을 시기에 비트코인의 지배력은 중국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언제 중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피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을 행사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진행을 중단하여 리스크를 줄인 것이죠. 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의 보유분을 매각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중국의 채굴자 이동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180밀리언 테라해시에서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로 인한 중국 내 채굴자 감소로 80밀리언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100밀리언 테라시대의 회복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중국 채굴자가 서서히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여 채굴을 재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력이 중국을 벗어나 미국으로 넘어와야 비트코인의 시세의 변수를 줄일 수 있고 테슬라가 결제 재개를 하였을 때 중국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채굴자들을 받아내리고 채굴자들을 위한 정책과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친환경 채굴센터를 신설하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도입 시기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재생에너지 활용률이 아니라 중국에서 얼마만큼의 채굴자가 이주를 하였고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 미국 재무보고서 기사를 보면요, 14,500명의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도 80밀리언 테라해시에서 100밀리언 테라해시로 증가하였고요. 이 해시레이트가 최소 120밀리언 테라해시까지는 올라와야 감소한 중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력이 미국과 세계 각지로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20밀리언 테라해시에 도달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추세로 보았을 때도요, 9월 말 경에나 120밀리언 테라해시를 넘을 수 있고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력이 더 강해졌을 때 그럼 그때 테슬라도 비트코인 결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도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변수로 인해서 해외 입국자 검열이 강해져서 채굴자에 대한 이주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저희 코인킹 채널에서는 면밀히 분석하여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분석한 정보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급변동 조짐이 보이는 코인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 바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요즘 들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메리트를 키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바로 그 코인입니다. 바로 엑시인피니티입니다. 엑시인피니티는 정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약 4월에 원화 상장이 되고부터 음봉의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하다가 6월이 돼서야 양봉 전환을 하고 현재 7월에 장대 양봉으로 현재 기존 고점, 상장된 고점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상장된 코인을 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게 우리 코린이 투자자분들한테는 사실 불문율로 내려오던 거였어요. 그만큼 사실상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죠. 근데 어쩌겠어요.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상승하는데 나만 두고 떠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항상 초조해하시죠.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는 항상 명심하시고요. 그래도 분석은 해드리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게 끝인지 돌아보겠습니다. 차트가 사실상 4개월의 차트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차트를 분석하기에는 무의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짧은 매매를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월봉의 관점상 먼저 봐야 할 거는 상장된 고점을 넘었다는 거 굉장히 의미는 있어요. 그 얘기는 보통 이 구간은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 오른 코인은 지금의 비트코인과 같이 2017년도에 고점을 넘어선 것부터 비트는 1억까지 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가격이 위에까지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구간을 잡는 게 사실상 리스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는 절대 접근하시면 안 돼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지금부터 단타를 하시는 분들의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지금 이 가격을 잘 보셔야 돼요. 직전 고점의 매물대는 3846원에 있어요. 지금 그 얘기는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요. 3846원은 여기에요. 지금 이 매물대가 월봉이고요. 그리고 주봉의 윗꼬리를 감싸고 현재 매수가 나온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결국 지지선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 보시면 첫째 월봉상 지지 그리고 윗꼬리가 나왔던 이 매물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두 개의 지지가 있는데요. 그 가격을 잘 보시면 3800원 그리고 34,280원. 자 그러면 일봉 보겠습니다. 이 표시해 놨죠. 일봉상 지금 나오는 양봉의 흐름 보이시죠? 결국 지금 보시면 이 두 군데 빼고는 그 위는 다 리스크란 얘기예요. 리스크라는 용어를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잃게 되면 많이 잃을 수 있는 구간이고 먹게 되면 정말 이건 실력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만이 섞여 있는 구간이에요. 그 구간을 전부 리스크라 보시면 돼요. 결국 확률상 좋지는 못합니다. 정말 그럼에도 나는 정말 못 지켜보겠다. 그러면 시간봉을 또 쪼개 봐야 돼요. 1봉이 아니라 4시간봉을 보셔야 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 부분들이 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구간들인데 결국 내가 산다고 하면 4시간봉도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딱 이 부분밖에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강하게 저점을 올리면서 깨고 삼각수렴상 돌파한 이 구간 있죠?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저점을 깨고 장대 양봉으로 찍어 올렸던 이 삼각수렴 이 부분 끊어지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가격이 결국 33,127원. 정말 이게 마지막 손절선이다. 정말 지금 1시간 봉을 보더라도 이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은 가격적으로 너무 좋지 않은 가격들에 몰려 있어요. 위로 가는 거는 사실상 얼마나 갈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하지만 내리게 되면 전부 내릴 수 있어요. 그게 최소한 이게 마지막이에요. 정말 나는 손절을 못하겠다. 근데 이 가격에서는 요 봉 있죠. 일봉상 보이는 이 가격, 이 봉을 보고서는 반드시 손절하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 진입을 해야 하냐가 궁금해할 수 있죠. 저 같으면 이 위의 구간은 사실상 모르기 때문에 버려요. 휴지통. 하지만 이 가격에 오는 거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가격을 올라갈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거든요. 일단은 현재 평행 추세선상 이 가격대가 지금부터 추세 라인이 될 거예요. 결국 이 지금 보이시면 고점 돌파하는 이 평행 추세선 있죠. 이 라인이 결국 평행 추세선이 되기 때문에 추세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왔던 고점과 고점 이걸 돌파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지금 나왔던 이 평행 채널 속에서 점을 읽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한다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분할 1차 매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위에 돌파하는 거에서 2차 매도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가격밖에는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그 가격이 얼마냐면 바로 26,417원부터 28,230원이에요. 이 가격 빼고는 사실상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가격에 왔을 때는 비중도 많이는 말고요. 정말 적게. 만약에 이게 하락으로 돌린다고 하면 이 양봉만큼 이만한 음봉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꼬리를 말고 다시 버티기 흐름으로 그리고 상승 이 평행 채널의 중단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렇게 해서 상승 분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정말 내가 단타라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이 상승 채널에서 나오는 구간들 있죠. 중단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XMPT는 이거밖에는 가격적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뚫리면 반대로 이거를 하락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 월봉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국 지지라는 거는 보통 이 부분을 지지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뚫리면 결국 뭐가 되냐면 반대로 저항이 돼요. 지지는 뚫리면 결국 반대로 저항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지는 강력한 지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뚫리면 저항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양봉의 흐름은 월봉상 이렇게까지 내려오겠죠. 윗꼬리를 달고. 이런 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타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간에서 대하는지 영상 한번 대감기 해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 분석을 했을 때 현재 비트코인 등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지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간단한 원리인데요. 사실상 보시면 현재 이 나왔던 구간에서 사실상 평행 채널이었던 이 이평선을 뚫는 흐름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다 저항이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저항선을 만났어요. 보시면 이게 지금 다 저항선 구간이거든요. 딱 일치하는 이 추세선 라인을 못 뚫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말이고 또 남은 월봉은 시간이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주말은 내일부터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2일이 남아요. 그러면 토일을 감안을 했을 때 어떤 흐름이 나와야 갈 수 있냐면 현재 나왔던 이 바닥이었던 차트가 외바닥인지 쌍바닥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해야 이 나왔던 저항 부분을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어중간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주말 중으로 어중간하게 나온다고 하시면 밑에다 잡았던 30%의 물량 있죠. 매도하세요. 다시 진입하는 건 코인킹에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장대 양봉으로 뚫어야만 이때 나왔던 매물대를 또 다시 강하게 뚫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왜냐면 이게 결국은 쪼개보면 파동으로 이렇게 해서 높이 가서 이 엘리엇 오파로라도 뚫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임퍼스라도 전환이 되거나 하면 반대로 어중간하게 저항에서 계속 밀리게 되면 오히려 갔다가 다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30% 매수했던 그 부분까지 다시 저점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첫째, 어중간하게 오르면 매도해야 돼요. 주말에 잘 보셔야 합니다. 어중간하면 매도하시고요. 2번, 장대양봉으로 뽑아 올리면 홀딩하세요. 간단합니다. 어중간하게 말씀 안 드렸어요. 어중간하게 일봉이 나오는 흐름이면 매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시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저점 볼 수 있고요. 장대로 다시 뽑아 올리면 5파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저항대 다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쌍바닥 완성되고 눌렸다가 이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보시면 보이시죠? 역헤드 숄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다시 보시면 역헤드 숄더로 이렇게 해서 저항 보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기 저항 보고. 그러면 1번이었던 거 뭐였죠? 어중간하게 주말 사이에 나오면 매도. 장대로 뽑아 올리면 이 저항대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산 2개 본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봤던 산 하나 그리고 여기 산 2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웃음 표시가 나오네요. 제가 오늘 웬만한 건 다 말씀드렸고요. 비트적인 것도 말씀드렸고 관심사였던 것도 말씀드렸고 또 그전 영상에서 다뤘던 건 도지코인도 있었는데요. 도지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평행 채널상 여기 지지되는지 지금 보시면 저항대 여기 있어요. 똑같이 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쌍바닥 그렸는데 외바닥 그리고 돌파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요. 두 가지예요. 네. 매수가가 안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당연히 보수적인 투자자인 거고요. 내가 공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분할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는 공격적 투자자분들은 그만큼 손절이 났을 때 사실 스탑레스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내가 마이너스 7%를 잃을 수도 있는 거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3%를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투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트레이딩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어떻게 잡아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개개인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지코인이 유독 비트코인과 반대로 가긴 하지만 비트가 빠지면 결국 도지코인도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을 혹시나 공격적으로 잡으신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의 흐름이 주말 사이에 어중간하게 흘러가는 흐름이면 다음 주에 다시 빠질 수 있으니까 장대 흐름으로 올라가는 흐름이면 도지도 홀딩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면 도지도 매도하시고 다음 보수적인 흐름의 패턴은 보세요. 그게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지고 적게 잃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반복해서 보시면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와 분석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진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